계속해서 강의 진행합니다. 페이지 163페이지죠. 제가 앞 시간에서 합병에 대한 기본적인 다 그 뼈대를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 이제 살만 붙이면 되죠. 앞 시간 제가 강의 모니터를 다시 해보니까 강의 끝날 때 다음 시간부터 뼈대를 붙여드린다고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뼈대는 이미 붙어있죠.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163페이지 1점의 합병의 개요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양가로 1번 합병의 의의를 보면 둘 이상의 회사가 합하여 법적으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 과세당국은 적격 합병의 경우 기업 구조조정 장려 차원에서 과세 문제가 지금 당장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다시 그림으로 공부하는 게 편하니까 옆 페이지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그려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합병법인 P, 끝까지 살아남는 센 놈이라고 그랬죠. 얘가 이제 어느 날 이 S를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 S. 그냥 먹는다고 하면 안 되고 자산부채를 승계하죠. 자산부채를 승계한 다음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니까 뭐를 줘야 한다고요? 대가를 줘야 합니다. 대가.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합병에 대한 대가를 주식으로 많이 준다, 현금으로 많이 준다. 쥐뿔 지가 돈도 없으면서 먹고 싶어서 주식을 일반적으로 발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처음 회계사 공부할 때 여기서부터 막혔다고 그랬어요. 내가 얘를 먹으면서 없어진 회사한테 어떻게 자기 자신한테 대가를 주느냐. 이건 없어진 회사가 아니라고요. 없어진 회사가 맞죠. 없어진 회사지만 회사의 주인은 S가 아니라 밑에 있는 주주갑이잖아요. 주주갑. 주주갑이다 보니까 S는 망하면서 주주한테서 예전 주식, 구 주식을 반납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반납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자기가 받아놓은 이 합병 대가를 그대로 주면서 합병에 대한 큰 그림은 마무리된다고 했습니다. 양가로 1번의 적격 합병 요건인데요. 반가로 1번 사업 목적의 합병이라고 해서 합병 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이해한다는 건데, 이 적격 합병 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이 있는데, 제가 강의할 때 쉽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가로 1번하고 반가로 3번은 들러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들러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반가로 1번하고 반가로 3번은 현실에서 거의 충족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가로 1번 보세요. 합병 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라는 소리는 얘도 설립한 지 1년은 됐어야 하고 얘도 설립한 지 1년은 됐어야 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설립하자마자 그 1년 안에 합병을 하거나 합병을 당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얘도 적어도 2014년, 13년, 12년, 11년 된 회사, 얘도 2014년, 13년, 12년, 11년 그 이전에 설립됐다는 뜻이고요. 가로 열고 단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스펙이라는 회사가 약 지금 현재 20-30개 정도 활동하고 있어요. 수업 목적으로 뭔지까지 아실 필요 없는데, 이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스펙이라는 그런 회사는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된다 이거예요. 즉 이 P라는 자리에 스펙이라는 우리나라에 한 30개밖에 없는 회사가 올 수 있는데, 얘네들은 설립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놈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특별히 설립되는 놈이기 때문에 이 스펙이라는 애들은 굳이 합병하기 전 1년 이상 된 회사일 필요는 없다라는 건데요. 한 번도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설립됨으로 법 소정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면제함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겠네요. 반가로 3번도 역시 들러리라니까요. 사업의 계속성이라고 해서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는데, 얘 입장에서 S를 왜 먹었겠어요? S가 필요하거나 이쁘거나 뭔가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먹었는데, 먹고 보니까 야 이거 아니다. 괜히 S를 합병했다라고 해서 올해 연말까지 이제 자기 회사 안에 들어와 있는 S 사업부 정도 되겠죠. 그 S 사업부를 처분해버리거나 사업을 폐지할 확률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고 봐요. 제가 말을 어렵게 했나요? 한마디로 P가 4월이나 5월이나 6월이나 7월에 S를 먹은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먹은 지 몇 달 만에 올해 연말 이전에 야 S를 잘못 써봤구나, S를 처분하자라고 할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제가 보기에. 그게 바로 반가로 3번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하겠죠. 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계속 하려고 사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반가로 1번하고 반가로 3번은 그냥 들러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가로 2번의 지분의 연속성이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제가 그래서 이걸 파란색으로 만들어 왔죠. 동그라미 1번,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 대가의 80% 이상이 합병법인의 주식일 것이라고 그랬죠. 제 기억으로 주식이 이게 합병 대가로 준 주식이 액면가가 50원이었고 그 다음에 시가가 270원이었잖아요. 이거 지금 합병 대가의 몇 퍼센트가 주식이에요? 100%가 주식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S가 좀 서운해한다고 해서 현금을 30원을 더 준다고 억지로 가정하면 전체 대가 270원 더하기 30원, 즉 300원 중에 주식 대가가 270원이니까 이렇게 하면 90%가 나오는데 그래도 얼마는 넘어갑니까? 그래도 합병 대가의 80% 이상은 넘어가죠.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때 분모 분자에 합병 대가에 주식 들어갈 때는 액면 50 더하기 30분의 50을 쓴다, 아니면 시가 270 더하기 30분의 270 쓴다. 보다시피 뭐 써야 돼요? 분모분의 분자에 시가 써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분모분의 분자에 시가를 쓰시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은 1차 수준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특정 지배주주에게 합병 교부주식 곱하기 특정 지배주주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 금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할 것. 여기에 좀 주주 중에서 막 엄청 그 지분율이 높은 주주가 있다면 그 특정 지배주주에게도 일정 이상은 반드시 배정을 해야만 지분의 영수성이라는 게 성립이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역시 제가 보기에 하나의 들러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특정 지배주주는 합병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1번 볼까요? 주 1번도 1차 수준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때 특정 지배주주가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절반 미만을 처분해도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주주가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서로 처분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며 서로 처분, 이 주주들끼리 서로 처분하는 것, 그 안에서 소화한다는 뜻이겠죠. 그거는 처분으로 보지 않고요. 합병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등이 있으면 동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는데 1차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가로 3번의 사업의 계속성의 주 2번 보시면 합병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유도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해버려도 사업의 계속성은 만족하지 못하는 걸로 봅니다. 다시요. P가 S를 먹은 다음에 연말까지 S를 들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사업부 형태겠죠. S 사업부 형태. 근데 그 S 사업부로부터 받아온 고정자산에 토지 건물 같은 게 있다고 치고요. 그거를 절반 이상 연말까지 처분해버리면 이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나가리 되시겠습니다. 자, 2점 피합병 법인의 양도소득입니다. 얘죠? 얘 양도손익이에요. 이 지난 시간에 다 이미 공부했는데 표 안에 박스 보시면 양도손익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빼기 순자산의 장부가액입니다. 주 1번 보시면 합병대가 즉 270원 빼기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이 회사 162페이지 하단의 박스에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500 빼기 400이어서 장부가액 100원짜리였거든요. 그래서 270 더하기 빼기 100 해서 170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근데 주 1번 보시면 더하기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법인세, 지방소득세, 조금 예외적이긴 한데 S가 망하면서, 즉 합병으로 망하면서 그 합병당하기 전까지 지가 냈어야 할 법인세를 안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법인세를 누가 내줘야겠어요? P가 내줘야겠죠? 즉 P는 지가 법인세 국세청에 더 준 것만큼 뭐를 더 준 셈입니까? S에게 합병대가를 더 준 셈이니까 주 1번은 정말 합병대가만이 아니라 혹시나 합병법인이 P가 얘 대신에 부담한 법인세가 있다면 그것도 대가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주 2번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이미 지난 시간 설명한 것처럼 자산 빼기 부채의 장부가액이고요. 더하기 법인세 환급액이라고 해서 이 법인세 환급액은 주 1번의 반대말인데요. S가 알고 보니까 망하기 전까지 법인세를 더 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더 받을 게 있었다고 쳐요. 환급액이 있었다고 쳐요. 그럼 이게 S가 국가로부터 더 받을 법인세 환급액이 있었다면 이 환급액은 S 입장에서 자산이겠어요? 부채겠어요?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S가 망하기 전까지 법인세를 냈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주 1번이고요. 거꾸로 망하기 전까지 받았어야 할, 환급받았어야 할 법인세가 있다면 이 법인세는 S 입장에서 자산이겠냐고요? 부채겠냐고요? 당연히 자산이죠. 그러니까 더해야죠. 그래서 자산 빼기 부채의 장부가액에 더하기 법인세 환급액이 있다면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S 입장에서 법인세 납부액이 있든 환급액이 있든 주 1번이나 주 2번에 더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주 1번에 더할지 주 2번에 더할지만 잘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칠판 마크에 뭐라고 써 있어요? 법인세 또는 가로 열고 환급액은 일반적인 경우 발생하지 않으므로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돼 있죠.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미 첨부해 놓은 14년기 출문제인가 15년기 출문제인가를 보시면 거기에는 이 법인세 환급액이 법인세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나오는 문제는 고려하시면 되고 나오지 않는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자산 부채 장부가액은 이때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하기 때문에 혹시나 유보나 마이너스보가 있으면 그것도 그대로 저 공식에 고려해야 한다라고 써놨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적격일 경우인데요. 박스 보시면 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가액 빼기 순자산 장부가액이라고 돼 있던 첫 번째 박스와 달리 두 번째 박스는 양도가액 가로 열고 그 자리에 순자산 장부가액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순자산 장부가액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을 빼서 0이 나오죠. 자, 그 밑에 세 줄 보시면 적격합병의 경우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 가로 열고 합병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음. 화살표 보시면 피합병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합병법인과 함께 특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칠판 마크 보시면요.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유보가 합병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이때는 유보나 마이너스부는 고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데요. 적격합병은 이 P가 S에 달려있는 유보나 마이너스부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뭐 별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하는 뜻이고요. 다음에 164페이지 3점을 보시면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의제배당 얘죠. 얘의 의제배당입니다. 자, 이거는 박스 보시면 합병대가 여기 270원 요거 합병대가에서 빼기 소멸한 주식의 장부가액,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취득한 주식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32페이지에서 법인세 저기 초반부에 설명한 적도 있고요. 줄 1번 보시면 여기서 합병대가 시가는 합병교부주식 더하기 합병교부금, 합병교부주식에 합병교부금이 있다면 돈도 더하란 소리고요. 불공정 합병으로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익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수관계인 불공정 합병 부여받은 이익은 1차 수준에서는 잘 안 나오니까 참고 정도만 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양가로 2번 이번에는 적격합병인데요. 박스 보시면 저기 위에는 합병대가 가로 열고 시가라고 써 있었는데 여기 박스에는 합병대가의 주 보시면 주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병교부주식 더하기 합병교부금 등으로서 동그라미 1번 원칙은 종전주식의 장부가액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살표 있는 것처럼 이러면 적격 특례에 의해서 의제배당은 0이 나오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합병대가의 주식 외에도 금전이거나 그 밖의 재산이 있으면 그러니까 합병대가의 주식 말고도 현금을 더 받았거나 아니면 뭐 토지 같은 걸 더 받았으면 보시다시피 미니멈 시가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 중에 작은 걸 써주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장부가액이 적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는 장부가액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럼 이 장부가액을 가지고 위에 박스에 집어넣으면 장부가액 빼기 장부가액이 돼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의제배당은 0이 되거나 아니면 현금을 더 받았으면 그냥 현금만 남을 거고요. 토지 같은 걸 더 받았으면 토지만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 2번 적격합병의 요건 중 반가로 2의 동그라미 3 주식 계속보유 요건 및 반가로 3의 사업의 계속성 요건은 만족하지 않아도 됨. 앞으로 가보실래요? 앞으로 가보시면 163페이지 제일 위에 표에 양가로 2번에 적격합병 요건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반가로 1, 2, 3번이 있는데 그 얘 입장에서 주주 갑 입장에서의 적격합병에는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하고 반가로 3번 이 두 가지는 굳이 만족하지 못해도 적격합병으로 인정된다는 뜻이고요. 4번에 가보시면 피합 합병법인의 합병 매수차손익이죠. 요거죠. 제일 중요한 합병 매수차손익입니다. 합병 매수차손익.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양가로 1번 비적격이라면 박스에서 합병 매수차손익은 순자산 시가 빼기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대가가 됩니다. 주 1번에 보시면 여기서 합병 매수차익은 합병 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입금산입. 옆에 이게 사례 있지만 합병 매수차손익이 염가매수차손익이 소위 30원이 나왔는데 5년 동안 66666으로 지금은 입금불산입으로 30을 없애고요. 지금은 입금불산입으로 30을 없애고 앞으로 5년 동안 66666으로 입금산입할 수 있게 해줬죠. 주 2번에 합병
매수 차손인데요. 이거는 더 비싸게 사오는 경우인데 만약에 이게 영업권에 해당한다면 합병 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송금 산입해서 송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표시해 보시면 여기서 영업권이 되려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나 거래관계, 그 밖에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해서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서 대가로 지급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P 입장에서 S와 S를 얼마 주고 사왔어요? 270원 주고 사왔죠? S는 100원짜리 회사였나요? 300원짜리 회사였나요? 순자산 장부가액은 100원짜리, 순자산 시가는 300원짜리였어요. 한마디로 300원짜리 회사를 270원 주고 사온다면 그때는 30원 싸게 사오니까 염가매수 차익이 생기는데 만약에 저 300원짜리 회사를 330원에 사온다고 가정해볼까요? 330원? 그럼 오히려 30원을 비싸게 주고 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300원짜리 회사를 330원 주고 사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괜히 30원 더 주고 사온 곳, 웃돈을 소위 영업권이라고 부르죠. 영업권. 자, 이 P 입장에서는 30원 더 주고 사온 거 송금 인정 받으면 좋겠어요? 안 받으면 좋겠어요? 30원 더 주고 사온 거 송금 인정 받으면 좋아요? 안 받으면 좋아요? 그 30원을 일종의 영업권이라고 해서 무형자산처럼 잡은 다음에 유형자산, 즉 건물을 감가상각하듯이 30원을 계속 감가상각으로 해서 무형자산 상각비 인정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어려워요? 어렵냐고요? 만약에 330원에 사왔다면 30원 더 주고 사왔는데 이거를 영업권이라고 해서 무형자산 인정받으시고 뭐 감가상각 같은 걸 통해서 건물 감가상각하듯이 송금 인정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읽어본 것처럼 세법에서는 무조건 그걸 인정해줘요? 인정 안 해줘요? 요건에 맞을 때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꼭 표시에 있는 영업권을 인정받을 때만 가능한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나 거래관계, 그 밖에 영업상의 비밀 등을 싹 다 가져온 걸로 인정해 줄 때만 송금 인정을 해준다 이겁니다. 양가로 2번 적격 특례 보시면 박스에 양도받은 자산 시가 빼기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인데 이렇게 하면 플러스의 자산 조정 계정이 나오고 송금산인 마이너스 유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므로 자산 조정 계정이 발생. 만약에 플러스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송금 산입이 아니라 입금 산입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지난번 강의를 조금만 리와인드해서 돌려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뭐 그럴 시간이 없거나 귀찮다 그러면 옆 페이지 사례가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이 다 요약되어 있으니까 그 사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 수준에서 나오는 가장 합병의 기본적인 계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계산 문제고요. 165페이지 5점의 합병 관련 기타 규정은 1차 시험에서 합병으로 나올 수 있는 말문제입니다. 말문제. 지금부터 이제 말문제 위주로 공부할 텐데요. 합병 문제가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던데 지금처럼 정확한 로직을 세우고 있으면 계산 문제는 솔직히 아는 사람들은 쉽게 풀 수 있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5점의 말문제가 오히려 많이 꼬아내면 좀 어렵죠. 한번 잘하면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양가로 1번에 적격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유보 등의 승계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하면서 뒤에 좀 이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설명해보면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모든 유보와 세무상 이월교성금,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공제 가능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왜 계속 뭐라고 그랬냐면 P가 S가 마음에 들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실무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S는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2월 교수금이 마이너스 500억이 쌓였었어요. 저 실제 본 적 있어요. 예전에 3일에서 회계사 생활할 때 이런 회사를 진짜 본 적 있어요. S는 결손이 너무 커서 망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P라는 회사가 S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회계사 초년생이어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P가 S를 먹은 이유는 S가 이뻐서 S가 잘 나가서가 아니었어요. S가 거액의 이월교수금이 있잖아요. 자, 얘는 만약에 삼성전자급이라고 쳐봐요. 삼성전자 매년 당기순이익이 한 얼마쯤 나오는지 아세요? 10조에서 한 20조가 나오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얘네들은 뭐 때문에 매년 고생하겠어요? 세금 때문에 고생하거든요. 그럴 때 망해가고 있는 회사 하나를 딱 이렇게 합병해버리면 적격합병이라면 우리나라 실무에서 거의 80~90% 이상이 적격합병이니까 적격합병이라면 얘 뭐를 끌고 올 수 있다? 마이너스 500억에 아주 이 거액의 이월교수금을 끌고 올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실무에서 합병은 S가 잘 나갈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S한테 거액의 이월교수금이 있어도 끌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반가로 1번의 합병법인의 이월교수금
자,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 자,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건 반가로 2번에 있으니까 반가로 2번을 먼저 읽어볼게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쪼고. 요거 마이너스 500억.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니까요. 적격합병이라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공제함. 이게 무슨 단서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이를 공제한다는데요. 가로 열고 예를 들어서 S법인의 이월결손금 500억, 책에서는 100억, 마이너스 100억을 승계받았으면 승계받은 S사업부의 소득금액이 80밖에 안 되면 80만 공제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P는 S의 이월결손금 마이너스 500을 승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합병일 때만? 양가로 2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양가로 2번. 적격합병일 때만. 근데 마이너스 500을 승계했는데 S사업부에서 승계해온 S사업부에서 만약에 플러스 400억밖에 안 났으면 마이너스 500억을 다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마이너스 400억밖에 못 써먹어요. 어려우세요? 다시 한번. P는 S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없다? 적격이면 승계할 수 있다. 승계한 거 다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 써먹을 수도 있지만 그 S사업부, 이제 S회사가 아니라 S사업부로 전락했겠죠? S사업부에서의 소득이 500을 넘어가야만 다 써먹고 400밖에 안 되면 마이너스 400만 써먹고 300밖에 안 되면 마이너스 300만 써먹는 거다. 어렵지 않죠? 자, 반가로 1번의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볼까요? 얘 자체가 마이너스가 있나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얘 자체가 마이너스가 있나봐요.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함. 자, 얘가 마이너스가 있으면요. S를 승계해 왔을 때 앞으로 S 쪽에서 플러스가 난다 하더라도 얘의 마이너스를 써먹을 수 있다 없다? 그건 없어요. 다시. 얘 자체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저 S를 승계해 와서 S 쪽에 플러스가 나고 얘는 계속 마이너스가 난다면 이 마이너스를 S 쪽 플러스로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P법인의 이월결손금이니까 얘가 예전부터 마이너스 100이 있다 하더라도 승계받은 S사업부에서 앞으로 플러스가 나면 거기서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다음 페이지 반가로 3번.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 손실의 공제 제한입니다. 내용 읽어볼게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을 합병 등기일 이후 5년 이내 끝나는 사업연도에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처분 손실은 각각 합병 전 두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송금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승계받은 자산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처분을 할 수 있긴 있는데 거기서 하필이면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처분 손실은 합병 전 두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까지만 송금 인정을 받는 경우예요. 이 경우 송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 손실은 각각 합병 전 두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험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예를 들어를 보면 예를 들어 S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을 P법인이 합병 1년 후 처분하여 처분 손실이 100이 발생했어요. 이 100을 다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S사업부에서 발생한 소득이 60밖에 안 되면 60까지만 송금 인정을 받아요. 나머지 40은 지금 송금 인정 받을 수 없어요. 자, 근데 화살표 보니까 40은 S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처럼 본다. 그러니까 송금으로 인정 못 받은 부분은 그냥 결손금으로 봐라. 여기서 끌고 온 결손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디서 플러스가 나면 P가에서 나면요, S사업부에서 나면 S사업부에서 소득이 앞으로 난다면 그 마이너스 40도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은 말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각각 칸마다 가급적이면 예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예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가로 3번이에요. 적격 합병 시 자산 조정 계정에 대한 사후 관리. 앞에 사례에서 자산 조정 계정이 제가 200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200에 대한 사후 관리입니다. 반가로 1번의 의미죠. 적격 합병 후 적격 합병 요건을 이탈하면 적격 합병의 과세 특례인 자산 조정 계정 중 남은 금액을 일시에 입금 산입해버리고, 왜냐하면 200을 자산조정 계정이라고 해서 송금 산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앞으로 뭔가 잘못해버리면 한 번에 입금 산입으로 뱉어낸다는 소리예요. 비적격 합병처럼 처리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합병 매수차 손익을 바로 그냥 입금이나 송금에 처리한다는 소리고요. 반가로 이번에 적격 합병 이탈 사유를 보겠습니다. 장부가액, 즉 적격 합병으로 자산을 양도받은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죠. 동그라미 1번,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아예 폐지해버려요. 2년 안에.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왜 앞에서도 지배주주, 저기 지배주주 한번 나온 적 있잖아요. 이 중에 좀 주식 많은 사람.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적격합병 이탈 사유입니다. 단 지분의 연소성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면 적격합병 이탈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반가로 3번에 자산 조정 계정의 일시 입금 산입입니다. 자산 조정 계정의 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 즉 마이너스 부가 있는 경우, 남은 금액, 아까 마이너스 200 있었죠? 마이너스 200의 유보. 그런 경우 남은 금액을 입금에 산입,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봄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기초자료에서 차기 적격 합병 요건을 이탈하면 200의 마이너스 부에 있던 것을 일시에 플러스 입금 산입을 하는 뜻이고요. 반가로 4번에 합병 매수 차손익, 입금, 차익 또는 차손익의 입금 또는 송금 산입인데 다음의 금액을 입금 또는 송금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200의 유보가 있는 회사가 이렇게 사후 관리를 위배해버리면 그 송금 산입한 마이너스 200의 송금 산입한 금액에 남은 금액을 입금으로 반대 조정으로 뱉어내라는 소리인데요. 동그라미 1번 중단 사유 발생 연도에는 합병 매수 차손익의 60개월분의 합병 등기일부터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까지가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예요. 종료일 기억하셔야 돼요. 종료일까지 월수고, 동그라미 2번 그부터 당초 합병 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연도까지는 합병 매수 차손익 곱하기 60개월분의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입니다. 제가 보기에 학생들이 요 반가로 4번을 가장 까다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만들어 왔는데 예를 좀 보세요. 7기 4월 1일에 적격 합병을 했는데 8기 10월 10일에 18개월 만인가요? 18개월 만에 적격 합병을 이탈했어요. 적격 합병을 이탈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뭐죠? 그 토지나 건물 S로부터 가져온 것을 2년 안에 팔아버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팔아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당초 합병 매수 차익이 플러스 60이 있었다고 쳐요. 플러스 60이 있었다면 A점 보시면 8기, 이번 8기 10월 1일 날 팔아버렸는데 8기의 입금 산입은 60, 전체 60 곱하기 60개월분의 9 더하기 10이에요. 왜 9 더하기 10인지 아시겠어요? 7기 4월 1일부터니까 7기가 9개월이죠. 그 다음에 8기는 10월 1일까지 9개월이지만 제가 언제까지 하라고 했어요? 분자에 어디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월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2개월을 더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21원이 나오고 B에 보시면 나머지 9기, 10기, 11기에는 그냥 계속 1년치 하시면 됩니다. 60분의 12, 60분의 12, 60분의 12 하시면 돼요. 그래서 12씩 3기 동안 36을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C에 보시면 마지막 12기에는 1, 2, 3을 석 달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2분의 3에서 총 결국은 60이 입금 산입이 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양가로 4번이 우리 법인세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요. 합병 후 합병 차익의 자본 전입의 이제 배당인데 의의를 보시면 적격 합병 후 합병법인이 얘가 자신의 주주에게 상법상 합병 차익 가로 열고 주발초 더하기 영가매수 차익을 재원으로 무상주를 줄 때 아래의 순서대로 구성된 것으로 보라고 해서요. 이 설명을 제가 앞에서도 많이 미뤄왔어요. 나중에 합병 때 공부합시다. 합병 때 공부합시다 했는데 드디어 오늘 나왔습니다. 반가로 이번에 순서를 보시면 자산조정 계정 합병감자차익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승계액 이건 다시 A, B로 나뉘고 마지막으로 4번에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승계액까지 해서 4개로 구성을 시킵니다. 자, 사례 볼까요? P와 S의 합병의 기초자료와 같을 때 S의 자본상태표가 자산이 500이었고 부채가 400이고 자본금이 60이고 주발초가 10이고 이익잉여금이 30이었죠. 근데 자산은 시가는 700이었습니다. 오른쪽 세로 보시면 적격합병 시 S에 대한 피해 회계 처리였죠. 적격합병이면 자 기업회계는 적격합병이든 비적격합병이든 무조건 자산을 뭘로 받아오죠?
시가로 받아오죠. 그래서 기업회계는 자산 700 받아오시고요. 부채는 400이고 자본금은 50이죠. 왜 50인지 알죠? 100면 50이니까. 주발초가 220인 거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영가매수 차익이 30이었죠. 근데 그 밑에 T에 보시면 우리 세법에서는 적격합병이면 자산을 뭘로 받아와야 돼요? 장부가로 받아와야 되니까 자산 500에 부채 400에 자본금 50에 주발초 50으로 끝나버리죠. 자, 그러면 세무조정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산 700을 얼마로 낮춰야 하니까? 500으로 낮춰야 하니까 송금산입의 자산조정 계정에 200에 마이너스 보고 그 다음에 주발초 220을 주발초 50으로 낮춰야 하니까 입금산입의 주발초 170에 자본을 건드리는 기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복습이에요. 여기까지 복습이고 지금 배우신 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근데 이때 합병한 다음에 P가 합병 차익 220 더하기 30을 재원으로 자신의 주주인 B,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이 밑에 있는 B가 있다고 쳐요. 그 B에게 공짜 주식을 교부한다고 가정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법인세 합병의 최고봉인데요. 1차에서 안 나온다고 믿으시고 머리 아프시면 빨리 스킵하세요. 동그라미, 자, 왼쪽 세로 보시면 이 합병 차익의 구성 요소는 동그라미 1번 자산조정 계정, 동그라미 2번 합병 감자 차익, 동그라미 3번 피합병 법인의 자본잉여금 승계액, 동그라미 4번에 피합병 법인의 이익잉여금 승계액으로 구성되는데요. 자산조정 계정 얼마예요? 200이죠? 합병 감자 차익 얼마예요? 기존의 S한테는 자본금이 얼마였습니까? 60이었죠? 근데 이번에 P가 새로 S를 끌고 오면서 자본금이 얼마로밖에 안 늘어요. 50밖에 안 느니까 수식 보시는 것처럼 합병 감자 차익은 60 빼기 50이어서 10입니다. 이거 의제배당에 해당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앞에 표에 있잖아요. 167페이지 표 안에 또 표 보시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승계액 중에서 B, A,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잉여금 10이 있는데 이거 의제배당 아니고요. B,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잉여금이 이 사례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4번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아까 30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승계되죠. 요거는 의제배당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의 오른쪽 세로를 보시면 의제배당 해당 여부는 200원하고 30원, 결국은 230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S도 아니요, S의 주주인 주주값도 아니요, 합병의 당사자인 P도 아니고 P 밑에 달려있는 주주 B라는 애가 있다면 얘한테 합병한 다음에 남은 잉여금 얼만가를 재원으로 공짜 주식을 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합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회의처리 마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분할이 나오죠? 15.2의 분할 설명드릴게요. 분할. 제가 지금부터 벌써 15년이 됐는데요. 15년 전에 처음으로 세법을 배웠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참 꿈에서 막 악몽을 꾸듯이 기억이 날 때가 있는데 여기 합병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다행인데 솔직히 저는 합병까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막 이제 쉬는 시간이 다가와서 끝내겠지 하는데 그 당시 뭐 학교 교수님인지 어디 학원 강사인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요. 갑자기 제군들 잠깐만 여기까지가 합병이고 지금부터 분할을 설명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설마 저 분할을 설명할까? 아무도 지금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합병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분할을 설명하려고 하지? 근데 갑자기 그 교수님이 제군들 합병과 분할은 똑같다. 강의 오늘 여기까지 끝!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얼마나 열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나는 합병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분할은 이렇게 10초 만에 끝내냐. 두 번째, 합병은 두 회사 붙이는 거고 분할은 한 회사를 두 개로 찢는 건데 어떻게 합병과 분할이 똑같냐. 저 교수는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짜증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짜증이 나죠. 근데 제가 15년 후에 똑같은 강사가 될 줄이야. 정말인데요. 합병과 분할은 똑같습니다. 지금 속으로 이해하시죠? 합병은 합하는 거고 분할은 찢는 건 어떻게 똑같냐? 저는 근데 그 15년 전 교수님보다는 나은 사람에 대하니까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때 그 교수님은 이유도 설명 안 하고 그냥 얘들아 합병하고 분할은 똑같아 라고 해서 강의는 끝난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설명드릴게요. 분할이 왜 합병과 똑같은가? 한번 들어보세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여기 S전자가 있다고 칠게요. S전자. 보다시피 가전사업부하고 반도체 사업부가 있대요. 원래부터 가전사업부하고
반도체 사업부가 있대요. 엄청 큰 대기업들은 그 안에 A 사업부, B 사업부, C 사업부가 있는 거 아세요? 얼마 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되게 떠들썩했는데 삼성물산도 원래부터 두 회사가 합병했던 거예요. 삼성건설이었나? 삼성건설하고 삼성 뭐더라? 이렇게 두 개가 합병해서 삼성물산이거든요. 왜 제가 삼성건설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레미안 아파트 만드는 게 삼성물산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두 회사가 합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물산이란 이름 안에 건설사업부가 따로 있고 상사사업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회사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사업부제가 있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도 가전사업부하고 반도체 사업부로 회사 안에 두 개의 사업부가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어느 날 이유는 모르겠는데 회사를 가운데로 쫙 나눠요. 소위 짜갠다고 하죠. 쫙 짜개가지고 가전사업부는 새로운 회사로 만들어요. 거기 보시면 분할신설법인이라고 해서 주가전이 되죠. 주가전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S전자는 이제 반도체 사업부만 존치시킵니다. 자, 그러면 가전사업부에 뭐를 다 이쪽으로 승계시키겠어요? 자산부채를 다 승계시키겠죠? 자산부채 승계. 그러면 주가전은 좀 바빠요. 왜냐면 자기가 신설되자마자 빨리 뭐를 이쪽으로 보내야겠어요? 분할에 대한 대가를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분할에 대한 대가를 이쪽으로 만들어서 보내요. 자, 그러면 S전자에는 지금 가전사업부와 반도체 사업부가 있는데 이제 S-전자라고 치죠. S-전자에는 누구밖에 안 남아있어요? 반도체 사업부밖에 안 남아있겠죠? 그러면 반도체 사업부는 밑에 있는 주주 갑을 부릅니다. 주주갑님, 왜? 당신이 지금 100주 갖고 있죠? 그치? 그 중에 50주는 가전사업부 부분이라고 칩시다. 나머지 50주만 반도체 사업부 부분이라고 치시면 되는데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100주 중에서 이번에 가전사업부가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 50주는 반납하세요. 50주 반납. 50주 반납. 찢어버리게. 그러면 이 주주갑이 막 반항하겠죠? 야야야, 왜 50주를 가져가? 그럼 나 100주 중에 50주밖에 안 남잖아. 너네 50주 그냥 가져갈 거야? 니네 깡패야? 그러면 반도체 사업부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받은 대가가 있는데요. 이 분할 대가를 그대로 드릴 테니까 요거 좀 가져가세요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네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이 그림은 제가 금방 지웠던 합병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얘한테는 이 S전자, 과거 S전자한테는 뭐가 생기냐면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170페이지 양가로 1번에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얘 밑에 있는 애한테는 의제배당 문제가 생기고요. 이 분할신설법인 입장에서는 우리 분할 합병 염가 매수차손익처럼 분할 매수차손익에 대해서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똑같다니까요. 진짜로 똑같아요. 다만 합병과 똑같은 분할은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인적 분할만 똑같아요. 물적 분할은 똑같지 않아요. 자, 다시 수험 목적으로 이 분할까지 시험에 나올 확률은 대단히 낮아요. 1차에서는. 그러니까 이 분할 과세는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마쳐요.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읽어보려고 해도 이 정도는 알아야 읽혀요.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합병과 분할이 같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분할에는 크게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는데 합병과 똑같은 과세 체계를 보여주는 것은 오직 인적 분할만 그래요. 문적 분할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보실라 해도 일적 분할하고 문적 분할이 뭔지는 알아야 읽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이 뭔지는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실무하시다 보면 이런 말을 참 많이 겪습니다. 169페이지에 주에 보시면 분할의 종류 및 특징이라고 해서 양가로 1번에 분할 대가를 지급받는 자에 따라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로 나눌 수 있는데 인적 분할은 보시는 것처럼 분할 신설법인 이것도 아셔야겠네요. 얘를 실무에서 분할 신설법인이라고 불러요. 분할 신설법인. 그리고 얘는 분할법인이라고 불러요. 9S전자는 분할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나 옛날에 헷갈렸는데 여기 된자 하나 집어넣으면 쉬워요. 분할된 법인, 분할법인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의 인적 분할은 뭐냐면 분할 신설법인의 새로운 주식, 이 주식을 분할법인의 주주가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여기 주주 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50주 50주 이쪽 부분 50주하고 이쪽 부분 50주 5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이번에 새로 날아가 버리죠? 이쪽 50주가 날아가 버리면서 50주를 반납받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분할 대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주주 갑이라면 내 얼굴이 100주인데 내 얼굴이 반쪽으로 딱 갈리면서 이 가전 쪽 100주 50주는 날아가 버리고 여기 50주는 존치해 있어요. 그리고 날아갔지만 대가로 새로운 주식을 받으니까 이 얼굴이 날아가면서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주식회사 가전이라는 주식으로 채워지겠죠. 이걸 인적 분할이라고 해요. 주주라는 인적 요소가 분할된다고 해서 이걸 소위 인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화살표 보시면 주 가전의 새로운 주주는 갑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려운 말 아니죠? 즉 갑은 분할 후 남아있는 S-전자, S전자 및 주 가전의 주주가 되는 셈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말 아니니까. 자, 동그라미 2번에 물적 분할은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처음 설명드리는 거예요. 물적 분할은 뭐냐면 잘 보세요. 물적 분할은 자, S전자의 가전사업부하고 반도체 사업부가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운데를 갈라서 가전사업부를 주 가전으로 새로운 회사로 신설하는 것까지는 같아요.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하고 같은데 물적 분할은 뭐냐면 신설되자마자 그 대가를 반도체 사업부한테 주면 반도체 사업부가 주주한테 줘버리면 인적 분할. 그게 아니라 반도체 사업부가 가져버려요. 그냥 가져버리면 이거를 물적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이거는 주주 얼굴이 반쪽이 나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반쪽으로 나뉘는 거에 불과하다고 해서 소위 물적 분할이라고 하죠. 자, 어려우시면 저 퀴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분할 후 S전자 또는 S-전자 뭐 같은 회사인데요. 그 회사하고 새로 신설되는 주 가전하고 100% 자회사 모회사 관계가 성립되는 게 인적 분할인가요? 물적 분할인가요? 대답 못 하셨어요? 질문 자체가 이해 안 되세요? 큰일 났네. 다시. 자, S전자의 사업부 두 개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주 가전이 생기고요. 반도체 사업부만 남은 것을 편의상 S-전자라고 부를게요. 근데 이 남아있는 반도체 사업부 또는 S-전자와 새로 신설되는 주 가전하고 100% 자회사 모회사 관계가 성립되는 게 인적 분할이냐고요? 물적 분할이냐고요? 뭐죠? 물적 분할이죠. 왜냐하면 물적 분할은 뭐라고 했냐면 주 가전이 신설되면서 자신의 새로운 주식을 대가로 주는데 그 주식 대가를 여기로 보내면 주주가 갈리니까 인적 분할. 그게 아니라 지들이 가져버리면 회사가 갈려서 물적 분할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즉 지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합병 후에 이 남아있는 S-전자와 새로운 주 가전은 100% 자회사 모회사 관계가 성립되는 게 맞지요. 그럼 읽어볼게요. 물적 분할.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그냥 분할법인이 받아버리는 분할을 물적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화살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 가전의 새로운 주주는 S전자가 된다고 써있죠. 가로 열고 즉 분할 후 S전자와 주 가전은 100%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반가로 2번, 3번은 안 중요한데요. 반가로 2번, 분할법인이 존속하면 동그라미 1번 완전 분할. 분할법인이 모든 순자산을 다른 회사에 이전하고 소멸해버려요. 즉 반도체 사업부가 안 남아요. 동그라미 1번은 불완전 분할이라고 해서 분할 후에도 분할법인의 주 반도체 사업부가 존속하는 것은 불완전 분할이라고 합니다. 양가로 3번의 분할 신설법인의 합병 여부. 동그라미 1번 단순 분할. 지금 그려드린 게 단순 분할이거든요. 분할 대상 사업부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분할이고요. 동그라미 2번 분할 합병은 분할된 사업부가 여기 있던 B전자를 갑자기 또 합병해서 먹어버리는 것을 분할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분할과 합병이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양가로 1번부터는 제가 설명 안 할 건데요. 그래도 차이 나는 점만 설명드리면 양가로 1번의 적격 분할 요건에 가운데 세로는 합병이고 오른쪽 세로는 금방 배웠던 인적 분할인데요. 인적 분할에서의 적격 분할 요건은 합병 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할할 경우에 인적 분할이 되고요. 가로 열고 분할하면서 합병까지 하는 것은 5년일 필요가 없고 1년만 됐어도 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물적 분할은 아까 다 구두로 설명드렸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굳이 이래독이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욕심을 내서 굳이 공부하겠다면 171페이지의 사례만 한번 풀어보셔도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욕심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례까지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외에는 그냥 1차 수업 목적에서 안 나온다고 편히 생각하고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합병까지만 잘 뭐 정리하더라도요. 지금 다른 친구들은 합병까지 공부 안 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합병까지만 잘 정리해도 1차 수업 목적으로는 뭐 크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의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16장을 진행하겠습니다.